네, 331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두 번째 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일 거래라는 거고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은 외상 매출금이고 지난달에 계약금 받은 것은 개념과목이 뭐죠? 선수금이죠.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 이렇게 분명히 2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입력하는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자, 여기 날짜 11월 2일로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전자세금 기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죠. 자, 11월 2일 날짜로 입력해 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를 11월 2일로 바꿉니다. 유형 세금 기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11번이에요. 품명에서 이제 복수거래 단추 저 상단에 있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복수거래 요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팝업 창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등산화 입력하시고 수량 10 엔터 10만원 엔터 3번 치시고 운동화 입력하시고 10만원 엔터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하고 품명에는 등산화 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합계금액 220만원 입력되어 있죠. 네. 거래처를 입력해 보세요.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그리운이 되겠고 그리운 501번. 자, 이것도 전자세금 기산서를 요 시스템에서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시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혼합은 3번입니다. 밑에 3번이 혼합이죠. 자, 그러면 대변만 완성이 됐어요.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맞고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수익이죠. 상품 매출 잘했고요. 자, 세 번째 줄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차변에 선수금 입력해야죠. 선수금. 금액은 20만 원이었잖아요. 20만 원 선수금 입력해 주시고 또 차변 다음 말일에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이요. 네, 그래서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이 거래처 혹시 잘못된 거 없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요 분계를 보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또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이희정님, 자, 이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쭉 말씀해 볼 수 있어요? 위에 거부터, 요 맨 위에 거부터요. 부가세 예수금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죠. 부채의 증가, 발생이나 뭐 증가나. 그 다음에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상품이면 자산인데 상품 매출은 자산이 아니거든요.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갑니다. 매출액. 수익 발생이죠.
그 다음에 요거 선수금은요. 아니에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예요. 계약금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상품을 양도해 줬으니까 이제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한 의무를 오늘은 이제 의무를 완료했죠. 의무를 완료해 가지고 차변에 기입했어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예. 부채 의무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차변에 기입했잖아요.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마지막에 요거 네 번째 줄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차변에 기입했어요. 자산 증가. 자산 증가. 네. 요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 계정 과목 분류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자산인지 또 아니 자산이었으면 자산의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수익이었으면 수익의 발생인지 취소인지 뭐 이런 것들. 네, 거래 후 결합 관계. 네, 잘 하셨어요. 네. 아직 거래 후 결합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듯이 여러분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 분계를 하나 써놓고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변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렇게 하셔라.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번 번호로는 이제 큰 번호 2번이네요. 큰 번호 2번. 자, 매출 세금 계산서 문제를 한꺼번에 5문제를 쭉 해라 이거. 매출 세금 계산서 문제 5문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문장으로만 문제를 내진 않아요. 항상 세금 계산서면은 세금 계산서 그림을 꼭 보여주면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 그림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는 이 문제에서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라 이렇게 딱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300만 원에 세액 30만 원짜리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라.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래는 유형이 11번이에요. 자, 입력해 볼까요? 상품을 판매한 거래입니다. 자, 날짜를 11월 3일로 바꾸세요. 11월 3일로 바꾸시고요. 유형이 11번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그냥 하세요. 자, 수량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에게는 300만 원 입력하세요.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어디인가요? 네, 우리 상사입니다. 우리 상사. 111번. 자, 전자세금란은 이 문제부터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1번 해줘야 돼요. 전자입력. 그 다음에 분계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2번이 외상 분계죠. 그래서 2번 해주면 완벽하게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거래 후 결합을 말하자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다.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에 300만 원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300만 원 증가한다. 매출 총이익이 300만 원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300만 원 증가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11월 4일 거 읽어봅시다. 동신사에다가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하였다. 대금 중에 50만 원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나머지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좌 수표로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혜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뭐가 될까요? 현금이죠. 그렇습니다.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예요. 그래서 현금과 외상 매출금이니까 혼합으로 분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봅시다. 11월 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11월 4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이것도 11번이죠. 그리고 품명은 상품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이 500만원.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1번. 분계가 이게 현금하고 외상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으로 발행합니다. 3번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자, 대변의 두 개는 그대로 쓰시고 내려와서 차변에 101번 현금이 50만 원이 되고 또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분기를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력할 수 있죠. 다 하셨죠? 자, 다음 5일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상사의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외상분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급가액을 이 거래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1번, 유형은 11번. 품명은 상품.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50만원 입력합니다. 그럼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원.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전자입력.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분계하시면 돼요. 2번 외상분계하시면 자,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했죠? 빼준다 이 말이죠.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상계했죠? 빼준다 이 말이에요. 상계한다 이 말은 빼준다. 마이너스 5만원.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50만원이죠. 상품 매출에서도.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은 정하은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요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얼마 감소했어요? 50만원 감소했죠. 상품 매출이 마이너스 50만원이니까 당기순이익에 50만원 감소하는 영향을 주고 매출 총이익에도 50만원 감소하는 영향, 영업이익에도 똑같이 50만원 감소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11월 6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거래예요. 그래서 FAT 1급에서 좀 복잡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서 여기 11월 6일과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 문제쯤 낸다 이거죠. 자, 뭐냐?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이걸 우리가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의 매각거래가 분계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문제를 한 문제 내야지 하면 이런 문제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계가 밑에 최소한 5줄이 만들어져요. 예, 5줄.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품 매출 이런 분계는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뭐 현금 아니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많아야 4개인데 4줄인데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최소한 5줄이에요. 많아지면 6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업무용 승용차 한국상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공급가액 600에 세액 60만원. 그러니까 승용차 600에 처분했다는 뜻이에요. 자,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말일에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상품을 말일에 받기로 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지만 업무용으로 쓰던 차를 승용차를 외상으로 당일 말일에 받기로 한다. 이건 외상매출금이 아니죠. 뭘까요? 미수금. 그렇죠. 이건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자산 매각거래를 문제를 내면은 꼭 이런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거래를 회계 처리하려면 그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은 얼마고 그동안 감가상각을 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를 알아야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이것을 꼭 데이터로 줄 거예요.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는 다 11번이다. 유형은 역시 11번이 됩니다. 밑에 분계가 복잡해지는 거고 유예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11월 6일로 날짜 입력하면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11월 6일.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분명히는 승용차 매각 수량단가 지나가고 매각대금은 600만 원이었죠. 공급가액에다가 6 플러스 합계 660만 원 나오죠. 거래처는 한국상사에 매각했죠. 코드에다가 한국상사 156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발급하였다.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언제나 혼합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대금을 어떻게 했든 간에 무조건 혼합거래로 분계해야 거기 그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하고 취득금액도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혼합이에요. 3번 혼합해놓고 이제 대부분 수정이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딱 하나만 요 부가세 예수금 요거 하나는 그대로 써먹어요. 자, 승용차 매각하면서 부가세 60만원 우리가 징수했잖아요. 한국 상사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부가세로 회계 처리해서 예수금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줄부터 이제 고치는 겁니다.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매각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이 코드를 차량 운반구로 고쳐요.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요. 그리고 이 대변에 있는 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도 이 차량의 취득 원가로 즉 취득 금액으로 고쳐야 돼요. 취득 금액을 상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고 1,80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서 세 번째 줄로 내려와 엔터 치면 내려오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공식처럼 아예 연습을 똑같은 순서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대변의 자산의 취득원가 입력하고 나서는 항상 이 대변의 반대 차변을 입력한다. 그래서 3번 차변. 왜 우리가 차변을 선택했느냐 하면요. 정리해야 될 게
이 차량의 취득 원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차량의 차감 계정으로 우리가 세워두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차감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반대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차변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바로 위에 있는 자산에 더하기 1, 209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바로 다음에 차변해가지고 209라고 입력해주면 차량의 차감 계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주면 돼요. 1,400만 원. 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거의 이제 완료가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건 뭐냐면은 요 660만 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요거를 한국 상사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문제 읽었을 때 받은 게 아니라 말일에 받기로 했다. 전에. 예. 그러면 660만 원을 말일에 받기로 한 것은 미수금이다. 미수금.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3번 차변에 미수금이 되죠. 미수금이 660만 원 받아야죠. 그래서 6600 플러스 미수금은 660만 원. 거래처는 자동으로 한국 상사로 탁탁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5번째 줄에 지금 왔어요.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차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차액이 양수로 나왔잖아요. 양수로 나왔으면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요 600만 원을 우리는 처분 금액이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 부가세는 처분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이 부가세는 일단 빼고 우리는 60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을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취득을 1,800에 했는데 그동안 감가상각을 1,400을 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장부 금액이 바로 취득 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 예, 장부 금액은 400만 원. 자,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처분 손익이라고 그래요. 처분 손익. 자, 처분 금액 600만 원. 네, 600만 원에서 400을 빼니까 200만 원이 나왔죠. 네, 200만 원이 이익이 났다 이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장부 금액이 더 많아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건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실이. 그래서 요 이익을 개정과목 뭘로 처리하냐면요.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다 해서 개정과목이 길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긴 개정과목이 있습니다. 모두 8자예요. 이 개정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 익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과목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 발생. 자, 이익이니까 수익 발생이에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4번 대변 해놓고 유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8자 모두 보이네요. 914번 선택하시고 대변에다가 200만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는 탭키를 툭 쳐가지고요. 여기 거래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이런 것이 서로 일치하는지 이런 것 등을 천천히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5줄이죠. 제가 최소 5줄이라고 그랬죠. 6줄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매각대금 660만 원 모두를
전액을 말일에 받기로 했다고 문제를 안 내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100만 원은 한국상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차변이 당좌수표 받은 건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월말에 받기로 한 것은 560만 원이 미수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6줄로 분계가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아마도 이제 FAT 1급에서는 분계를 좀 어려운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유형자산 매각 거래로 문제를 딱 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이것도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막히지 않고 깔끔하게 분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예. 자, 이 거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물어볼게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다고 볼까요? 아까 어느 분까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하은 씨. 네. 최명숙님. 앞에 계시네요. 지금. 네. 답을 한번 말씀하신다면? 영업이익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0만 원 발생했죠. 예. 그런데 영업이익의 영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면요.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은 맞아요. 수익은 수익 계정인데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이거든요. 상품 매출 이런 것은 영업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니까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 이익에 영향을 줘요. 그대로. 근데 영업 외 수익 있잖아요. 이 영업 외 수익은 영업 이익까지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 밑에 있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줘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아시죠? 이익을 몇 번 계산해요? 맨 먼저 매출 총이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서 영업이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 계산하고 맨 끝에 당기순이익 계산하죠.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4번 계산해요. 4번.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이 3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어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을 구하는 것을 그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맨 먼저 매출액을 표시하고요. 그건 수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매출원가를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요. 그 매출 총이익에서 그 밑에 이제 그 판매 관리비를 쭉 나열해가지고 그 합계를 빼주죠.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 상품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가 발생했거나 판매 관리비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가 발생했냐면 영업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것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증가되고 당기 순이익에 증가되는 영향은 있어요. 하나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익계산서 구성.
아셔야 된다.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판매 관리비나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면은 그거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영업 외 수익이거나 영업 외 비용이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맨 끝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나 그 위에 있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아시겠죠? 예, 손익계산서 구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4번과 비슷한 거네요. 특허권을 매각했네요. 앞에서는 승용차를 매각했고, 지금 이번 5번은 특허권을 매각했습니다. 자, 특허권은 우리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매각했을 때 분괴가 한 줄이 줄어들어요.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 매각에서는 분괴가 최소 5줄이라고 그랬는데요. 무형자산은 한 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줄이 필요 없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형자산 공부하실 때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 상각법을 쓴다 그랬어요. 직접 상각한다. 그 말은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유형자산과 같은 차감 계정을 쓰지 않는다. 바로 특허권에서 바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 분계가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만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항상 취득금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요거 유형자산처럼 취득금액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취득금액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결산 때 다 취득금액에서 미리 빼버렸어요. 직접법이니까. 예.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은 매각할 때 한꺼번에 뺐단 말이에요. 취득금액을. 근데 무형자산은 결산 때마다 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나머지만 빼주면 돼요. 나머지만.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허권을 매각했는데요. 250만 원에 매각했어요. 공급가액이 250이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부금액이 300만 원이다. 이것만 알면 되니까 알려준 거예요. 네. 취득금액 이런 거 안 알려줘도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특허권은 직접 상각이니까 남는 게 장부금액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미 다 뺐어요. 상각하면서 결산 때마다 매년 빼왔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남아있는 장부금액만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털어내야 될 장부금액 300만 원, 받은 돈 250. 예. 여러분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구나. 그러면 이 거래에서는 50만 원만큼 손실이 나겠네요. 그죠? 예. 한번 전표를 입력해 봅시다. 자, 11월 7일로 날짜를 바꾸시고요. 자, 유형은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죠. 그러니까 11번. 품명은 특허권 매각. 공급가액에다가 250만 원. 이 공급가액이 입력한 금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거래처는 스마일에다 매각했죠.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는 이런 매각 거래는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하신다. 자, 상품 매출을 바꿔야죠. 상품 매출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특허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상품 매출을 특허권으로 바꿨으면 금액을 바꿔야죠. 예. 자, 금액이 이 특허권은 취득 금액을 알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장부 금액을 털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고쳐야 된다. 300만 원. 무형자산은 장부 금액을 털어내고 유형자산은 취득 금액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돈을 받았는지 이제 감가상각 누계에 없는 거니까 그걸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돈을 요 275만 원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전액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차변에 101번이 현금이죠. 275만 원 받았다는 거죠. 275만 원을 딱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아래쪽에 요 차액을 보시게 되면 차액이 지금 마이너스로 뜨고 있죠. 마이너스.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손실. 따져보면은요. 자, 이게 처분 금액입니다. 250만 원 처분 금액에서 아까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 아까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250에서 300만 원 빼니까 바로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실. 자, 이 손실은 아까 유형자산은 이익이 났을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 썼죠. 이건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개정 과목을 씁니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쉽죠. 자, 손실 비용이에요. 비용은 어디서 발생한다? 차변에서 발생한다. 차변. 그래서 3번 차변에다가 무형 입력하시고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 있죠? 952번. 900번대 하면은 영업외. 영업외예요.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탭키 눌러서 마지막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 전표에서 분명히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밑에 메시지가 떠 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게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에러가 납니다. 나중에 결산 문제 할 때 에러가 나가지고 내가 뭘 틀렸는지 그때 나중에 이걸 다 기억해가지고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전표 한 건 한 건을 입력할 때 밑에 빨강색 글씨가 없어야 돼요. 차익이 있다. 이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차익이 있는 이유는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 무형자산 처분 손실을 잘못 입력했거나 예를 들면 대변에 입력했다든가 이러면은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만약에 질문을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역시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는 다 부가세 수금 부채고 특허권 자산이고 현금 자산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이런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에요. 수익과 비용. 근데 여기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에는 50만 원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거죠.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자, 이제 큰 번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월 8일 날 이제 유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신한 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과세 대상 재화였어요. 근데 이제 면세 재화예요.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면세 대상 상품.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하셔라. 예.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13번 요령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13번. 계산서 매출은 13이다. 면세 매출이라 그러죠. 자, 입력합시다. 11월 8일. 11월 8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13번이 됩니다. 품명은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상품 해줄까요? 상품. 자, 수량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만 원. 거래처는 신한상사에다가 판매했다고 되어 있네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네요. 전자계산서도 1번 합니다.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는 보니까 전액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럼 무슨 분계해야 되죠? 혼합이죠. 3번 혼합하시고, 자, 이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분계 맞아요. 예. 그리고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그대로 두는 거 맞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보통예금 해야 되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 원이죠. 자, 탭키 눌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예금은 무슨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거래처 코드. 거래처 코드를 은행으로 꼭 고치는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주는 절차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행 보통이니까 거래처 코드에다가 서울로 입력하셔라.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유진님 어디 계시죠? 네, 최유진님 이 거래에 대해서 또 똑같은 질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네, 200만 원이 증가하죠. 맞습니다. 상품 매출이 바로 매출액이잖아요. 수익, 영업 수익이죠.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 200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대로 200만 원 증가하는, 커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큰 번호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4번이군요.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큰 번호 4번은 11월 9일 거래네요.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증빙이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카드 결제 한 거예요. 카드 결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로 상품을 판매하는 유형 알고 있죠? 17번 카드 과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FAT 1급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우리 연습했단 말이죠. 자, 입력할까요? 11월 9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자,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 17번.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요. 우리 카드사 확인 단추 눌러주고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 카드라고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자, 품명에다가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품. 자, 공급가액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카드 결제했을 때는요,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을 넣는다는 거. 합계 금액.
이제 깜빡하고 공급가액 넣었다가 그 숫자가 이상하면 이제 지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우는데 또 다시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여기 체크해 가지고요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예. 자, 뭐 지우는 잘못하고 지우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가끔 여기 안 지워져 가지고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입력하느라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급 대가라고 알려줘서 여러분이 22만 원을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증빙을 주면 보통 착각하고 그냥 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18만 1,000원이 됐네. 공급가액이 잘못된 거예요. 합계가 22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느냐. 지금 부가세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요. 그리고 엔터. 지우는 게 스페이스바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가세 잘못 계산됐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와가지고 다시 새로 입력하는 거예요. 22만 원. 합계가 22만 원이잖아요. 네, 이렇게 입력하면 싹 고쳐져요. 네. 깜빡하고 공급가액에다가 실제 공급가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이 여러분이 생각한 공급가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부가세에서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 하면 부가세만 잘 지우면 돼요. 지우고 다시 공급가액에 가가지고 합계금액 새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고쳐집니다. 근데 뭐를 잘못했는지 계속 안 고쳐진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여기 체크해서 이 줄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카드 매출인 경우에 이 공급가액을 입력을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고 합계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실수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침착하게 부가세부터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지우고 다시 공급가액으로 올라와 가지고 22만 원 합계를 다시 넣어주면 대부분 무난하게 다 수정이 됩니다. 코드. 자, 거래처 코드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 김영철. 여기서는 개인이 거래처가 됩니다. 김영철. 전자세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야 돼요. 그냥 비워두고. 카드 매출은 카드 분개하면 돼요. 예, 그래서 4번이 카드잖아요. 카드 분개하면 알아서 외상 매출금으로 딱 분개가 돼요. 카드로 상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분개가 맞는 거예요. 거래처는 김영철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카과라는 유형을 선택했을 때 카드사 팝업창이 딱 떴잖아요. 그것으로 이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카드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그래서 우리가 22만 원을 왜 카드사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거래처가 우리 카드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가세 수금, 상품 매출 그대로 인식하시면 되죠. 네, 카드 분계 17번 카과에서는요. 4번 카드 분계만 여러분이 정확히 선택하면 밑에서 거의 고칠 것이 없습니다. 상품 매출일 때. 근데 상품 매출이 아니고 무슨 복합기를 매각했다든가 이런 유형자산 매각할 때는요. 카드 분개했을 때 이 분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외상 매출금으로 될 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매각 거래는 혼합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카드로 팔았다 하더라도 혼합해가지고 밑에 다 분개를 다 이렇게 추가해주고 해줘야지. 이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것을 카드 분개하면은 밑에 분개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9일 거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큰 번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이제 매입거래 연습이네요. 매입.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10월 4일 날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된 건이고 이것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개정 과목이 두 개니까 혼합분계 해야 되겠죠. 예. 계약금 지급건이 있고 나머지 외상건이니까 혼합으로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면 51번이요. 공제가 안 되는 내용이면 54번입니다. 자, 상품을 매입한 매입세액이니까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유형이 51이 됩니다. 자, 11월 10일로 매입매출전표 날짜를 고치겠습니다. 11월 10일로. 유형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50일이다 이거죠. 네, 품명에다가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품. 수량 단가 모르고 지나가신 다음에 공급가액에다가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맘모스에서 매입했죠? 거래처에 맘모로 검색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자세금란은 1번으로 채워야 됩니다.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3번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매입거래는요. 차변이 상품,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예, 매입세 공제 받는 게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고요. 상품은 재고자산, 두 개 다 자산이죠. 예, 재고자산과 당좌자산 이렇게 두 개 다 자산입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요. 이제 대변을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4번 대변. 먼저 계약금. 자, 계약금 우리가 지급할 때는 선급금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자산 증가로 잡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상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 자산은 이제 소멸돼야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금액이 20만 원이었죠. 엔터 하시고 또 대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개정 과목은 뭐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게 255만 원이죠. 네, 255만 원. 이게 차분히 하면 외상 매입금 정확하게 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험 때 무슨 이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을 혼동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외상 매출금 대변에 이렇게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시험 보실 때는 이 평정을 잘 찾으셔야 돼요. 침착하게 하시는 거. 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은 6월 달에 보시겠습니다만 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지금 한 달 6월 15일인가 시험이 그럼 22일이든가요? 15일이죠? 6월 15일. 딱 한 달 남겨두었네요. 그때 이제 시험 볼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뭐 떨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큰 배짱으로 시험 보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는 연습할 때는 좀 긴장해서 연습해요. 연습하실 때 긴장을 해서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을 그냥 이렇게 혼동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분명히 제가 지금 매입거래 입력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빨간 딱지가 아니라 지금 파란 딱지란 말이에요. 매입. 내가 지금 입력하는 게 매입을 입력하는데 외상 매출금이 나올 수가 없죠. 매입에서는.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인 거죠. 그리고 매입 매출금 입력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위에 중앙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입력하는 게 지금 매입 거래를 입력하는지 매출 거래 입력하는지 여기서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딱 그 유형에 따라서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상단에서 단추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11월 11일 거를 한번 볼까요? 11월 11일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외상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세금 계산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에서 우리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다 51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11월 11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건이에요. 50일.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원이라고 입력을 해야죠.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그 맘모스라고 입력해야죠. 맘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번 전자로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면 돼요. 2번 외상분계. 재고자산이니까 외상분계 합니다.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대변에 부채 감소,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상품 자산 감소. 상품이 차변이지만 왜 자산 감소라고 그러냐? 숫자가 마이너스, 음수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야죠. 상품 차변이지만 선생님 차변 상품 자산 증가 아니에요? 물론 증가라고 해놓고 얼마 증가했습니까? 마이너스 2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감소라는 뜻이죠. 증가를 마이너스 2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면은 감소라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11일까지 할 거고요. 접어두시고 12일부터는 내일 하죠. 12일부터는. 수고하셨습니다. 네.